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선, 그리고 기대값과 분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확률 변수는 x, y 또는 z 중에 하나로 표현하고 대문자, 필기체를 사용합니다. x를 예를 들어서 내일의 코스피 지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해야 됩니다. 즉 x의 값이 뭐가 나올지 정확히 몰라야 됩니다. 단 우리는 불확실하더라도 완전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률은 아는 불확실한 경우만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x는 숫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숫자 위에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우리가 x가 앞면, 뒷면 이렇게 표시하면 x는 확률 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신 h와 t 대신에 1, 0, 앞면에 나오면 1, 뒷면에 나오면 0으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이유는 확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가 여기 정의가 제대로 됐어요. 얘가. 그럼 궁금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내일의 코스피 지수. 궁금한 사항이 뭘까요? 첫 번째 궁금한 게 내일 얼마일까?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까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내일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면 20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내일 코스피 2000쯤 될 것 같아 라고 한 경우, 이게 바로 기대값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꼭 2000이 나온다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구간으로 표현한다면 1500에서 2500 정도 나올 거야. 우리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구간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대값입니다. 그럼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 읽어볼게요. 기대값이란 확률 변수의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가중평균한 값이래요. 즉 구간에서 1500에서부터 2500 사이가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숫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구간에 실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의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가중평균을 낸 게 2000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값이에요. 그럼 아까 질문에서 내일 얼마, 코스피 지수 얼마이지 하니까 2000쯤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0 가지고 완전히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확히 200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 2000이 나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2000을 기준으로 해서 상세할 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200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매우 불확실하게, 매우 불확실하게 200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기대값이 평균이 2000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냐 이 상황이냐에 따라 우리는 의사결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확실하게 2000이라면 이 200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팔거나 매각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확실하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즉 2000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즉 불확실성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확실성의 정도는 분산으로 표현합니다. 분산이라는 건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낸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요, 분산은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을 얘기할 때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00으로 기대가 됐는데 두 경우를 볼게요. 하나는 분산이 10인 경우하고 또 하나는 분산이 100만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2000인데 분산이 10이라는 것은 매우 거의 확실하게 2000이다. 혹은 2000 가까이에 내일 코스피 지수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분산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평균값은 2000이지만 매우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다. 즉
3,000도 나올 수도 있고 1,500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00 근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내일 얼마야 했을 때 두 가지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기대값,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정도, 이 두 가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매각 매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기대값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기대값은 확률 변수가 이산이냐 연속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연속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인테그레이에 들어가서 복잡해서 그냥 생략하고 이산인 경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쉽게 우리 풀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위에 나온 숫자의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 기대값을 계산하고 질문했어요. 기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x 확률 변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x는 주사위를 던지자 나온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정의했어요. x를 주사위에 나온 숫자라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x를 정의했으면 그 다음에 x에 관한 정보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자, x는 확률 변수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확률 변수가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확률을 아는 경우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률을 안다니까 확률이 얼마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x는 숫자를 취한다고 했어요. 어떤 숫자를 취하지? 즉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는 x가 취할 숫자와 각 숫자가 발생할 확률이 정보입니다. 그것을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숫자를 쭉 나열해야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고 각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이 표는 확률이 넣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넣어져 있습니다. 즉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표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 of X, X의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결국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확률 분포는 이렇게 표로 만들 것뿐이 아니라 그래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중에 하나이고요. y축에다 확률을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막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6분의 1 이렇게 표시해도 확률 분포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expected value of x, x의 기대값은 나올 수 있는 값 1, 2, 3, 4, 5, 6의 가중 평균이니까 가중치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5가 나오죠. 자, 여기서 3.5가 나왔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주사위 던지면 3.5가 나올 수 있나요? 3.5는 나올 수 없습니다.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3.5라는 것은 1, 2, 3, 4, 5, 6이 나오는데 그거의 가중 평균이 3.5라는 거예요. 기대값이 3.5라고 해서 3.5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값들의 가중 평균, 즉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예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ABC의 내일의 주가는 1,500, 15,000, 18,000, 20,000원으로 예상된다. 15,000, 18,000, 20,000이 될 확률은 각각 0.2, 0.3, 0.5이다. 기대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할 일은 뭐죠? X의 정의입니다. X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AB 주가, 내일 주가라고 단순히 쓸게요. ABC의 내일 주가. 두 번째 할 일은 뭐죠?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만들어야 되겠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무엇입니까? 15,000, 18,000, 2만이고요. 각각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2, 0.3, 0.5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expected value of x는 15,000 나오고 18,000 나오고 2만 나오는데 각각이 나올 확률이 0.2, 0.3, 0.5니까 이 확률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 유의할 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 여기 봤는데요. 기대값 말고 다음 부분을 볼게요. 앞에서 배울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때 앞에서 이걸 평균이라고 배웠고요. 모평균이라고 배웠었죠. 모집단의 평균이다. 그럼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배웠는데 평균과 기대값은 느낌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하면 나올 수 있는 이미 있는 자료의 평균이라는 의미고, 기대값이라는 건 일종의 미래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나 여기 정의한 바와 같이 기대값은 나올 수 있는 값의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해도 되고 평균이라고 해도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은 기대값은 공식을 이렇게 했고 평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과 이 공식은 같은 것일까요? 뭐 느낌적으로 틀려 보이죠? 어떻게 틀릴까요? 자, 여기에서는요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숫자가 10, 20, 30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의 모평균을 구하면 3분의 3개니까요 3분의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해서 20이 나옵니다. 이때 10이 나올 가능성은 3분의 1로 본 거예요. 3개니까 20이 나올 확률은요 3분의 1을 본 거고 30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을 본 거예요. 만약에 n개가 있다면 각각이 나올 확률을 얼마로 본 거예요? n분의 1로 본 겁니다. 즉 이거와 이 mu expected value x 기대값 구하는 공식이나 mu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다만 모평균 계산할 때는 각각 10, 20, 30 나올 확률이 각각 n분의 1,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요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 경우에 기대값을 구했는데요. 이 모평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모평균의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mu는 15,000 더하기 18,000 더하기 2만 나누기 3 해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죠? 왜 틀립니까? 15,000이 나올 확률은요 3분의 1이 아니라 20%이고 18,000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나 30%이고 2만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라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확률이 다른 경우에는 모평균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값 공식, 요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요 때를 보겠습니다. 주사위 던질 때 이때는 모평균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이때는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쭉쭉쭉 해서 6이 나올 확률도 모두 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평균 공식을 쓰나 기대값 공식을 쓰나 동일하지만 여기서 예제와 같이 나올 확률이 다른 경우에는 기대값 공식을 써야 되지 전에 배운 모평균 공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산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이 분산을 배울 때 우리 앞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은 분모가 n이고 xi 빼기 뮤의 제곱을 했습니다. 스타일이 매우 비슷합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자 여기 볼게요.
어떤 값이 평균과 차이가 나죠. 차이를 여기 똑같죠? 어떤 값이 평균하고 차이예요. 차이를 제곱을 했죠. 제곱을 한 거를 expect 평균 낸 거고요. n으로 나눈 거 평균 낸 겁니다. 다만 그러면 이식과 이식은 언제 쓸 수 있는가? 아무 때나 혼용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고요. 아까 바로 기대값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 20이 모집단 10, 20, 30으로 모집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사용해도 됩니다. 이식을.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모집단 10, 20, 3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1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2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3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즉 확률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다면 이 모평균 모집단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한 문제죠. 확률이 나올 확률이 다릅니다. 0.2, 0.3, 0.5. 이 경우에도 이식을 쓸 수 있을까요? 이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문제부터 볼게요. 내일 ABC 주가의 분산은 얼마인가 했는데, 여기서 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답은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적 모형에서는 이식을 쓰시면 안 되고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X는 무엇이냐? 내일의 주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요 동그라미, 제가 요 동그라미 요거의 확률 분포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대값을 계산식에서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자, 공식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라는 거, 요 앞에 있죠? 여기서 앞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그 괄호 안에 통째에 괄호 안에 통째를 확률 분포를 구한 거예요. 자, 이 경우도 괄호 안에 통째의 확률 분포를 구합니다. 즉, 뭘 구해야 되냐면 x-2 of x의 제곱의 확률 분포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것은 요거에 값을 나열하고 각값이 나올 확률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적었어요. x-2 of x의 제곱,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 그리고 각값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expected value of x는요,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값은요, 앞에서 계산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만 계산값은요 18,400이 나옵니다. 자, x는 얼마입니까? 15,000이 될 수도 있고 18,000이 될 수도 있고 20,000이 될 수도 있어요. 15,000이 될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빨간 동그라미 한 거의 값은 얼마가 될까? x가 15,000이니까 이렇게 15,000 빼기 평균은 18,400이니까 18,400 제곱이 되겠죠. x의 값이 18,000일 때 이 빨간 동그라미 값은 얼마가 될까요? 18,000 빼기 18,400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0,000일 때 이 빨간 동그라미 값은 얼마가 될까요? 20,000 빼기 18,400 제곱이 되겠죠. 각값이 나올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거 없이 나온다는 거, 이 빨간 동그라미가 요거 없이 된다는 얘기는
x의 값이 15,000이란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x가 15,000일 확률은 0.2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이 값이 된다는 얘기는 x의 값이 18,000이 된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x의 값이 18,000이 될 확률은 0.3. 동일한 방법은 이게 0.5가 됩니다. 이제 확률 분포를 구했죠, 여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구해 보겠습니다. variance of x는 0.2 곱하기 15,000 빼기 18,400의 제곱 더하기 0.3 곱하기 18,000 빼기 18,400의 제곱 더하기 0.5 곱하기 2만 마이너스 18,400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값의 특성하고요. 분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x와 y는 확률 변수이고요. a, b는 상수입니다. 확률 변수, 상수, 변수 다 헷갈리는 개념입니다만 한번 구별을 해 볼게요. 상수라는 거는요. 숫자를 취합니다. 근데 그 숫자는 변하지가 않아요. 불변의 숫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상수를 할 때 a가 3입니다. 그럼 a는 무조건 3이지 다른 숫자를 취할 수가 없어요. 또 변수라는 게 있죠. 수학에서 변수합니다. 막 문제를 풀고 2 곱하기 x는 6 했습니다. 이때 x를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3이라고 구했습니다.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이때 x는 숫자를 취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취하는데 어떤 때는 3이고요. 그럼 2 곱하기 x 이퀄 8이라면요. 이때 x는 얼마입니까? 이런 때는 4입니다. 즉 어떤 때는 3이고 어떤 때는 4인데 이때는 무조건 4인 거고요. 이때는 무조건 3인 거예요. 근데 확률 변수를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x가 숫자를 취하는데 어떤 때는 1이고 어떤 때는 2고 어떤 때는 6입니다. 그래서 마치 변수랑 비슷하지만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확률적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6분의 1, 6분의 1 주사위 던진 경우죠. 숫자를 취하는데 확률적으로 취하면 확률 변수이고 이 숫자 저 숫자를 취하는데 확률적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확정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3이고 이 경우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4입니다. 상수는요 특정한 숫자를 취하고 불변인 거예요. 변수나 확률 변수는 변할 수 있겠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요 형태가 비슷합니다. 똑같이 a가 들어가 있고 ax, x 더하기 p, x 더하기 p, ax 더하기 by, ax 더하기 b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글자만 틀리죠? E가 있냐, VAR, variance가 있냐의 차이입니다. 자, E of A부터 보겠습니다. expected value of A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의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쉬울 거고요. variance of 3을 보겠습니다. 상수 3의 분산은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데 이걸 3이라고 하는데 3이 아닙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1 또는 0이 나오는 경우 보겠습니다.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이때 variance는 얼마예요? 플러스가 뭐가 나오겠죠. 그죠? 플러스로. x가 0 또는 10을 취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각각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이때 variance는 얼마일까요? 플러스가 나올 텐데 이거와 이거 비교하면 어느 게 큽니까? 이게 더 큽니다. 분산이라는 것은요 흩어짐의 정도, 불확실성의 정도라고 했는데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10, 0 1, 0보다는 더 많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분산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여기를 와 볼게요. 3뿐이에요. 숫자가 흩어져 있나요? 아니죠. 그냥 고정적으로 3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분산은 0입니다. 많은 분들이 틀리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expected value of AXS, 이러면 3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of X가 됩니다. 즉 3이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집니다. 1 또는 0이 나오는 경우에요. 이때 기대값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0 해서 0.5가 나옵니다. 이때 3x를 정해 볼게요. 3x는 어떻게 될까요? 3배야 되니까 3 또는 0이 되고 확률은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expected value of 3x는 2분의 1 곱하기 3, 2분의 1 곱하기 0이 돼서 1.5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용물이 3배가 됐죠. 여기 0이 0이지만 이것도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됐어요. 내용물이 3배가 되니까 평균값도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리언스를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variance of 3x를 보겠습니다. variance of 3x는요 3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인데 제곱으로 나갑니다. variance of x, 이제 궁금한 건 왜 제곱으로 나갈까입니다. 가장 편한 식을 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으로 볼게요. 모집단의 분산이요. variance of x는 그 모분산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xi 빼기 뮤의 제곱 나누기 n입니다. variance of 3x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편할까요? n은 그대로 있고 시그마 그대로 있고요. xi 빼기 뮤 제곱인데 xi가 3x로 변하겠죠. 뮤는 어떻게 될까요? 3배가 되겠죠. 여기 보세요. 3배가 되면 3 곱하기 뮤가 되는 거잖아요. 이 뮤니까 3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 원래 있는 내용물이요. variance x를 남겨보고 3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3이 어떻게 나갑니까? 3의 제곱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3의 제곱에 variance of x가 됩니다. 여기 variance of x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많은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이요. x의 평균과 x 더하기 3의 평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대충 정기분포 또는 그와 유사한 분포입니다. 2 of x는 여기 있습니다. 자, x의 분포거든요. 요게. 그 다음은요, x 더하기 3의 분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x 더하기 3의 분포는 분포가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럼 x 더하기 3의 분포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평균도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겠죠? 그래서 여기가 될 거예요. 2 of x 더하기 3이고 요 거리는 얼마큼 될까요? 3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b 대신 3을 쓰면 2 of x 더하기 3. 왜? 분포가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산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x 더하기 b의 분산은 variance of x
더하기 b라고들 하는데 b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까만 분포하고 즉 x의 분포하고요, 빨간 분포 즉 x 더하기 3의 분포는 분산이 어떨까요? 분산이 같습니다. 분산이 다르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게 이렇게 생겼다면 분산은 다릅니다만, 까만 게 이렇게 생기고 빨간 게 이렇게 생겼다면 분산은 같습니다. 분포의 위치가 3만큼 이동한 것밖에 없을 뿐 분포의 모양이 같으니까 분산은 같습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즉 x 더하기 b의 분산은 x의 분산과 일치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2번과 3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4번은 이쪽 분산의 4번은 많은 통계학 책이 없습니다. 많은 통계학 책에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더하기 y는 이 정도 나와 있고요. 즉 이 경우에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를 다룬 거고, 간혹 책에 따라서는 variance of x-y는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와 있어도 이 경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냥 일반화 시켜서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OV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베리언스입니다. 공분산요. 기대값과 분산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음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10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가를 분석하고 있다. 오늘의 주가는 100원이다. 내일의 주가는 기대값이 100이고 분산이 400으로 추정된다. 주가 상승폭과 주가 상승률 내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제 x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x는 내일의 주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E of x가 100이고 variance of x가 400입니다. 주가 상승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일의 주가 빼기 오늘의 주가죠. 그래서 x-100입니다. 이것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기대값 구해보겠습니다. E of x 빼기 100은 동그라미 3에 의해서 E of x 빼기 100이 됩니다. E of x는 100이고요. 빼기 100이라 0이 됩니다.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variance of x 마이너스 100은 동그라미 3, 분산의 특성 동그라미 3에 의해서 variance of x가 됩니다. 따라서 variance x는 400이 됩니다. 상승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자리가 없어서. 주가 상승률은 오늘의 주가분의 내일 얼마나 상승했는가죠. 그래서 x-100이 됩니다. 기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a가 있는데 a가 그대로 나가죠. 즉 100분의 1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2번에 의해서 100분의 1이 그대로 나가고 100분의 1 곱하기 2 of x 빼기 100이죠. 그것은 동그라미 3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variance를 구해보겠습니다. variance x-100 나누기 100이죠. 이 100분의 1이 어떻게 나갑니까? 100분의 1은
제곱으로 나가죠. 2번에 의해서 100의 제곱분의 1이 되고 variance x-100이고 이것은 만분의 1 곱하기 variance of x죠. 왜냐하면 100은 3번에 의해서 저렇게 나갑니다. 따라서 만분의 variance of x가 40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유사한 문제를 요거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봉급은 기본급 100만원과 자동차 한 대당 30만원의 판매성은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봉급이 이렇게 돼요. 봉급은 기본급 100만원 빼겠습니다. 더하기 30 곱하기 대수라 x를 판매 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봉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게 자동차의 판매 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즉 x의 확률 분포죠.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니까 E of x 하고 variance of x를 구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E of x는요 여기 보면 0.4, 0.1 여기 좌우 대칭이라 2가 나옵니다. variance of x는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x를 이용하여 직원의 봉급순을 표현하면 직원의 봉급순 이거를 표현하면 되겠죠. 봉급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시오. 봉급의 기대값은 E of 100 더하기 30x 이죠. 봉급의 평균 봉급은 이것은 이거 3면과 2에 의해서 100 더하기 30 곱하기 2 of x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2니까 2를 넣으시면 되고 이제 variance를 구해 보겠습니다. variance of 100 더하기 30x는 3번과 2번에 의해서 100은 사라지고 30의 제곱 variance of 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한 variance x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값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가? 그 예로 다음을 들어보세요. 룰렛입니다. 저도 이거 안 해봐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렇대요. 빨간 거와 파란 거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검은 거에 돈을 걸었어요. 여기 보면 검은 데다 돈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검은 곳에 100원을 걸었어요. 그럼 이때 검은 게 나오면 이 구슬이요. 여기 구슬이 보이시죠? 구슬이 막 굴러가다 검은색으로 나오면 저는 100원을 법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 저는 돈을 뺏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파란색이 있어요. 그린. 여기 나오면 주인이 가져요. 즉 뺏깁니다. 돈을. 그린이 나오면 마이너스 100원이 됩니다. 그럼 이때 내가 100원을 걸면 도대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X를 돌려받는 100원을 투자했을 때 돌려받는 돈 환수액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수액 100원을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환수액은 뭐라고 표시하냐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pected value of 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가 될까요? 맞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요 동그라미 친 거 x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되겠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00원을 걸었습니다. 100원을 따면 200원이 되겠죠? 환수액이 100원을 걸었는데 마이너스 100이면 0이 되겠죠? 그린의 경우에 그린
마이너스 100이니까 100원을 걸었으니까 환수액은 0이 됩니다. 각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번호가요 1부터 36개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이, 여기 녹색이 보이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개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38개 중에서 18개가 있어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38분의 18이고요. 그린색이 나올 확률은 38분의 2이고요. 검정색이 나올 확률은 38분의 18입니다. 기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기대값은 나올 수 있는 값 0, 0, 200의 가중평균이죠. 38분의 18 곱하기 0 더하기 38분의 2 곱하기 0 38분의 18 곱하기 200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94.7이 나옵니다. 즉 100원을 걸면 나는 환수를 94.7원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게임을 할 때마다 약 5.3원씩 손해를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 따는 사람들은 항상 있던데요. 네, 돈 따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돈 따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더니 처음엔 약 40 몇 %가 돈을 따고요. 그 다음에 점점 돈 따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0에 수렴해집니다. 그러니까 돈 따는 사람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돈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표를 확률표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검은 곳에 걸은 게 아니고요. 레드에 걸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꾸민 로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또 1000원어치를 사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 보려면 등수별로 액수 확률과 받는 액수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쉽게 보는 방법은 로또 사이트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총 판매액이 액수가 나오고요. 당첨 금액 액수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회수 X를 알 수 있습니다. X를 회수 1원 구입 시 회수액이라고 하겠습니다. E of X는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마우 복잡해요. 무슨 보너스 번호 일치 뭐 있어서 복잡하고요. 더 쉬운 거는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은요 45 그냥 0.6이라고 할게요. 45.6. 그 다음에 당첨 금액은 22.8. 요게 바로 회수액, 1원을 투자했을 때 회수액입니다. 얼마가 되냐 하면 약 0.5가 됩니다. 즉 1원을 투자하면 0.5원을 회수하고 0.5원을 뜯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0,000원을 샀다면 5,000원 회수하고 5,000원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또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손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아니 로또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또 명당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로또 명당일까요? 잘 나와서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계산한 바로는요, 1등, 2등, 3등, 1, 2, 3등 안에 당첨 확률은 약 0.003%입니다. 즉 10만 장 중에 3명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는 명당이 있고 어디는 명당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럼 왜 명당 아니고 왜 명당일까? 여기 부산에 있는 어느 명당 로또점입니다. 로또를요, 당첨될 확률이 0.003%니까 10만 장 팔면 3명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장을 팔면 몇 명이 당첨자가 약 30명이 나오는 겁니다. 즉 왜 명당이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1등, 2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명당 이 집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고 명당이 아닌 집은 로또 구매할 때 편리하게 사람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즉 당첨 확률은 여기 명당집을 가시는 분이나 명당 아닌 집을 가시는 분이나 동일하게 당첨 확률 1, 2, 3등의 당첨 확률 이거고요. 1등에 당첨될 확률 이거고요. 2등에 당첨될 확률 이거고 이렇습니다. 즉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가 명당이라 여기가 사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